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3월 17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 선거에서 크게 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두 개만 보실까요? 서울경제신문, 국힘 한동훈밖에 스피커 없나? 불거지는 수도권 위기론. 자, 헤럴드 경제입니다. 중도 민생 대신 한동훈만 남았다. 3달 만에 부활한 수도권 위기론. 자, 이런 제목인데 이 외에도 여러 언론에서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만 보면 국민의힘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2%로 나왔는데, 자, 정당 지지율은 이렇게 앞서는데 어떻게 된 게 총선 지역별 각 판세를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민주당에 계속 번번이 다 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체 왜 이런 것인가? 자, 이에 대해서 한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정당 지지율은 정말 선거 판세를 읽는 데 있어서 너무나 쓸모없는 지표다. 이걸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는데, 자,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있었던 TV조선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선거를 읽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정당 지지율은 정말 가장 쓸모없는 지표다. 이거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작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당시에 국민의힘이 17%포인트 차로 아주 크게 대패했죠. 자, 그런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이 33%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거 결과는 17%나 거꾸로 차이가 나는 이런 대패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믿으면 안 된다. 자, 비슷한 예가 그 20대 총선에서도 있었는데 2016년에 있었던 그 20대 총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크게 앞서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당 지지율이 39%, 당시 민주당이 23%, 아주 두 자릿수 이상으로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이 높았는데 이때 선거 결과는 결국 새누리당이 패했습니다. 일당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지표를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선거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구도와 인물, 이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굉장히 덮어버리는 게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기준을 들었냐면 이 박성민 이 컨설턴트는 자, 대통령 지지율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리얼미터나 갤럽에서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긍정과 부정의 이 갭 차이가 20% 이상이나 벌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구도가 좋고 인물이 좋고 이슈가 넘치더라도 이걸 다 덮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습니까? 거의 1년, 2년 가까이 지금 긍정 대 부정의 이 차이가 두 자릿수 거의 20%를 유지하고 있죠. 지금 거의 60대 한 39 이 정도로 부정평가가 긍정을 20% 넘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왔죠. 만약에 중도층만 딱 떼어내고 보면은 20%가 아니라 거의 30%포인트 차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은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른 이슈나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요소들을 다 덮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매우 불리한 단계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3가지 지표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서울 지역만 딱 떼서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을 딱 분리해서 현재의 판세를 분석해 보면, 자, 국민의힘 쪽을 보시면 서울 지역 국민의힘 지지가 30%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쪽도 31%,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을 찍겠다, 정부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비율 또한 31%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 30, 31, 31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느냐? 지금 여당을 찍을 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나와 있다. 저게 거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여력이 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민주당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서울 쪽 지지율 31%인데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비율이 64%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을 찍겠다, 정부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응답 비율이 58%입니다. 자, 민주당 지지율인 31%인데 지금 대통령 부정이 64% 그리고 58%죠. 굉장히 차이가 벌어지죠.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민주당은 싫은데 이 여당은 또 찍기 싫다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그 표를 어디에 줄 것인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과연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뭔가 더 많은 지지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민주당은 지지하진 않지만 그래도 야당을 찍겠다라고 하는 저 표심, 약 58, 60%를 넘기는 저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총선 판세는 국민의힘에 매우 불리하고 민주당에는 뭔가 희망이 있는 이런 구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걸 국민의힘이 깨부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는 이게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자, 처음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출연으로 이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워낙에 비정상이 일상이었죠. 워낙에 이재명도 그리고 민주당 안의 어떤 공천 상황도 비정상에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반사 이익으로 뭔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듯 보였는데, 자, 민주당도 정리되고 아주 전열을 빠르게 정비하면서 아주 계속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국민의힘과 한동훈은 굉장히 어떤 메시지, 이번 총선을 어떤 구도로 가져갈지에 대한 어떤 핵심 메시지라는 게 하나도 없죠. 늘 하는 얘기가 586 운동권을 청산하겠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해 왔는데 이제는 식상할 지경이죠. 뭔가 중도를 향한 어떤 개혁의 메시지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개혁을 주도하는 인물로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 보수 지지층의 어떤 스타로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냥 스타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팬미팅 하듯이 늘 그냥 사진 찍고 그냥 이런 박수만 받는 그냥 바람잡이 역할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런 위기까지 자초하면서 그러니까 한동훈 약발이 떨어지면서 이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이 의대, 이 의료 대란에다가 즉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것도 너무나 정말 폭망할 만한 이슈인데 이런 악재가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정권 심판론을 더 불을 지피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서울과 수도권 선거에서 굉장히 참패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메시지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오늘도 선대위 회의를 하고서 낸 메시지가 국민의힘은 미래 전진 세력이고 민주당은 후진 세력이다. 이 후진 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계속 그냥 이재명과 민주당을 조롱하는 메시지가 전부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국민 아니면 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혁신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핵심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대하는 전략과 전술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략과 전술이 너무나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제3세력, 뭔가 중도 확장할 수 있는 뭐 이런 노력도 전혀 안 하죠. 뭐 유승민을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려는 노력도 없고, 뭐 이준석과 뭐 연대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이런 행보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저는 굉장한 큰 위기이고,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오히려 망쳐놓는 이런 결과를 만들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감사합니다.